저는 오랜 시간 진료실에서 수많은 인생의 후반을 지켜보며 한 가지 사실을 반복해서 마주해왔습니다. 신장이 망가지는 가장 슬픈 이유는 술도 아니고 담배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매일같이 선택했던 바로 그 음식. 선의를 담아 올린 식탁이 조용히 신장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한번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겉으로는 아무 신호도 없이 진행되고 어느 순간부터는 투석이라는 선택지 앞에 서게 됩니다. 기계에 의존해 살아가야 하는 삶, 시작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현실이죠. 오늘 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상당수가 나는 괜찮다, 나는 건강하게 먹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계실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믿음이 노년의 신장에는 가장 큰 함정이 되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살모누는 이승우입니다. 올해로 85, 의사로 살아온 지는 어느덧 50년에 가까워졌습니다. 대학병원과 지역진료 현장에서 수만 명의 환자를 만나며 특히 중장년과 고령자의 몸이 젊을 때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한다는 사실을 몸으로 배워왔습니다. 그 음식 습관이라도 나이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그 차이를 설명하고 가능한 한 늦기 전에 알려드리는 일을 제 마지막 사명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을 찾았던 73세 한 남성분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평생 술 한잔 하지 않았고 담배는 손에 대본 적도 없었으며 매일 아침 빠짐없이 걷기 운동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누구보다 건강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셨죠. 그런데 건강검진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신부전 진단, 크레아티닌 수치는 눈에 띄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원인을 하나씩 살펴보던 중 그의 아침 식탁에서 공통된 습관이 보였습니다. 매일 아몬드와 캐슈넛을 갈아 만든 스무디를 마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제 앞에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온이면 저도 직은점 맞는데 저는 전후 고기 된칩니다. 둘은 청캉케테만 십타간 여거 기덩들입니다. 그분은 제 앞에서 이렇게 부며 썼습니다. 파짐독의 정강인들을 보기웠습니다. 나는 정업봉검에 씹혔습니다. 그분은 제 아침 식탁에서 보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제 앞에서 이렇게 부며 썼습니다. 그분은 제 아침 식탁에서 강동검진 한치고입니다. 그럼 지감봉에 봉안 버튼입니다. 그분은 제 아침 식탁에서 건동검검든들이 마십니다. 그게 버는 불임함이 얹입니다. 대를 심었던 보물목이 미긴들을 보기 겉도로 줌접니다. 그분은 제 아침 식탁에서 공동검덤들을 마십니다. 그분은 제 앞에서 이렇게 보며 섭니다. 그분은 제 아침 식탁에서 건동검덤들을 마십니다. 그분은 제 아침 식탁에서 공동검덤들을 마십니다. 그분은 제 앞에서 이렇게 보며 섰습니다. 그분은 제 아침 식탁에서 봉동검덤들을 마십니다. 그분은 제 아침 식탁에서 공동검덤들을 마십니다. 그분은 제 앞에서 이렇게 보며 섰습니다. 그분은 제 아침 식탁에서 공동검덤들을 마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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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제 아침 식탁에서 공동검덤들을 마십니다. 내성핌잔, 수치는 눈에 띄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원인을 하나씩 살펴보던 중 그의 아침 식탁에서 공통된 습관이 보였습니다. 그레이스에서 공통된 습관이 선생님, 몸에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왜 오히려 제 신장이 먼저 나빠진 건가요? 이 질문은 그분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료실에서 수없이 반복되어 온 질문이었고,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같은 의문을 품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왜 바르게 먹을수록 신장은 더 힘들어지는 걸까요? 오늘 저는 그 답을 차분히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신장을 조용히 파괴하는 견과류 3가지, 그리고 반대로 약해진 신장을 도와줄 수 있는 견과류 3가지를 정확히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만으로도 앞으로의 노년은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남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신장은 마지막까지 비명을 지르지 않는 장기입니다. 이 말은 제가 의사가 된 이후 수십 년 동안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온 경고와도 같습니다. 사람들은 아프면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낼 거라 믿습니다. 가슴이 답답하면 심장을 의심하고 배가 아프면 미장을 떠올리죠. 그런데 신장은 다릅니다. 조용합니다. 너무나 조용해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정에 도달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통계를 하나 말씀드리면 10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신장 문제를 겪습니다.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신장 질환은 유독 가볍게 여겨집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프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장은 기능이 절반을 넘어 많게는 70% 가까이 손상될 때까지도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일상생활도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검사 수치 하나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미 많이 늦은 뒤에 말이죠. 신장을 이해하기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 몸속의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혈액 속 노폐물과 불필요한 물질을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 필터가 막히기 시작하면 집안 전체의 물이 탁해지듯 몸 전체가 서서히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 하나의 비유를 드리자면 신장은 지하에 묻힌 배수 시스템과도 같습니다. 평소에는 존재를 느낄 수 없지만 어느 날 배수가 막히면 그때서야 집안 곳곳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미 물이 넘친 뒤에야 원인을 찾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이 필터와 배수 시스템의 여력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젊었을 때는 어느 정도 무리를 해도 버텨주던 신장이 나이가 들면 같은 음식, 같은 양에도 훨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음식 속 미네랄, 그 중에서도 칼륨이나 인처럼 신장이 직접 처리해야 하는 성분에 대해 과민해집니다. 젊을 때는 아무 문제 없던 식습관이 어느 순간부터 신장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이코로지스트 1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아무 증상도 없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무 증상이 없다는 건 아직 신장이 신호를 보낼 힘조차 남아있지 않다는 뜻일 수 있다고 말입니다. 신장은 마지막까지 참고 버티는 장기입니다. 스스로를 희생하면서까지 몸을 지키려 합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특히 노년의 신장은 젊은 시절의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 괜찮았던 습관, 몸에 좋다고 믿었던 음식, 주변에서 권해준 건강 정보가 지금의 몸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위험해집니다. 신장은 나이에 따라, 상태에 따라 전혀 다른 기준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장기입니다. 그 차이를 모르고 살아온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신장 질환이라는 이름 앞에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제부터 제가 드리려는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신장이 왜 이렇게 조용히 망가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선택해온 식습관 속에 어떤 함정이 숨어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견과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신장을 은밀하게 괴롭혀온 견과류들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마음에 걸리셨다면 다음날 더욱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들어온 식감이 신장에는 가장 거친 공격이 됩니다. 캐슈넛 이야기를 시작할 때마다 저는 늘 이 문장을 마음속에 떠올립니다. 씹을 때는 고소하고 목넘김도 편해서 많은 분들이 이 정도면 몸에 부담이 없겠지 라고 생각하십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도 캐슈넛을 싫어하시는 어르신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아몬드보다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되는 느낌이라 매일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신장의 입장에서 보면 캐슈넛은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캐슈넛에는 칼륨과 인이라는 미네랄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두 성분은 젊고 건강한 신장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필요 없는 만큼은 잘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신장 기능이 이미 조금이라도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노년의 신장은 더 이상 예전처럼 유연하지 않습니다. 처리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는 신장을 종종 수문에 비유합니다. 강에 설치된 수문처럼 몸속의 칼륨과 인이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열고 닫는 역할을 합니다. 수문이 튼튼할 때는 물이 많아져도 자연스럽게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 이 수문이 서서히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열어야 할 때 열리지 않고 닫아야 할 때 닫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칼륨과 인이 많은 캐슈넛을 매일같이 섭취하면 강물은 점점 넘쳐 흐르게 됩니다. 이때 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조용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칼륨이 과도하게 쌓이면 고칼륨 혈증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근육에 힘이 빠지고 가심이 두근거리며 심장 박동의 리듬이 흐트러질 위험이 커집니다. 심장은 전기 신호로 움직이는데 칼륨의 균형이 깨지면 그 신호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노년기의 이런 변화는 특히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거의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배출되지 못한 이는 혈액 속에 남아있으면서 서서히 다른 장기들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혈관벽에 영향을 미쳐 시간이 지날수록 혈관을 딱딱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혈관이 유연함을 잃는다는 것은 온몸의 혈류가 원활하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신장뿐 아니라 심장과 뇌까지 연결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에서 캐슈넛 이야기를 꺼내면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고개를 갸웃하십니다. 그러다 검사 수치와 함께 설명을 드리면 그제야 표정이 바뀝니다. 얼마 전 만났던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몸에 좋다던 게 왜 제 신장을 이렇게 만든 겁니까? 그 말 속에는 배신감과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탓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나 건강을 지키고 싶어서 선택한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점은 캐슈넛이 나쁜 음식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누가, 언제, 얼마나 먹느냐입니다. 신장이 이미 예전 같지 않은 노년층에게 특히 검사 수치가 경계선에 있거나 이전에 신장 문제를 겪은 적이 있는 분들에게 캐슈넛은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식감 뒤에 숨은 무게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신장은 묵묵히 그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캐슈넛만큼이나 많은 분들이 믿고 드셔온 또 다른 견과류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겉으로는 더 건강해 보이지만 신장에는 전혀 다른 방식의 상처를 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 그 차이를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자연식품이라고 해서 모두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노년의 신장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기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견과류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자연에서 온 음식, 몸에 좋은 지방, 매일 조금씩 먹으면 건강해진다는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실제로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그 말이 크게 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이미 예전 같지 않은 나이에는 같은 견과류라도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먼저 해보겠습니다. 아몬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아몬드는 건강식의 상징처럼 여겨집니다. TV 프로그램이나 책에서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많은 분들이 간식처럼 한 줌씩 챙겨 드십니다. 그런데 아몬드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비교적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옥살산은 몸속에서 칼슘과 만나면 단단한 결정을 만들기 쉬운데 이것이 바로 신장 결석의 시작이 됩니다. 결석은 단순히 불편한 돌덩이가 아닙니다. 작은 결정 하나가 신장의 미세한 통로를 지나가면서 조직을 긁고 상처를 남깁니다. 마치 아주 작은 모래알이 기계 안으로 들어가 계속 마찰을 일으키는 것과 같습니다. 한번 생긴 상처는 쉽게 회복되지 않고 반복되면 신장 기능은 점점 약해집니다. 특히 과거에 신장결석을 겪은 적이 있거나 크레아티닌 수치가 이미 높게 나온 분들에게 아몬드는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정을실에서 이런 설명을 들은 분들 중에는 아몬드는 평생 먹어왔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과거에 괜찮았던 것이 지금도 괜찮다는 보장은 없다고 말입니다. 신장은 나이에 따라, 상태에 따라 같은 자극을 전혀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아몬드의 고소함 뒤에 숨은 날카로운 면을 노년의 신장은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이제 피스타치오와 땅콩으로 이야기를 옮겨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아몬드보다 더 친숙할지도 모릅니다. 특히 피스타치오는 간식으로, 땅콩은 반찬이나 술안주, 간편한 에너지 보충용으로 많이 드십니다. 문제는 이 두 견과류가 가진 공통점에 있습니다. 바로 칼륨 함량이 높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칼륨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여기에 피스타치오의 경우 대부분 소금에 절여져 판매된다는 점이 문제를 더 키웁니다. 소금, 즉 나트륨은 신장의 혈류를 줄이고 부담을 키우는 대표적인 성분입니다. 칼륨과 나트륨이 동시에 들어오면 신장은 두 방향에서 압박을 받게 됩니다. 마치 한쪽에서는 물이 넘치고 다른 한쪽에서는 배수관이 조여지는 상황과 같습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신장은 버티기 어려워집니다. FK 농육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땅콩버터 형태로 드시는 경우에는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땅콩 자체의 칼륨뿐 아니라 설탕과 정제유가 함께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설탕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정제유는 염증 반응을 키우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은 신장에 이중 타격을 가합니다. 미네랄 부담과 대사 부담이 동시에 가해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씩은 괜찮지 않나요? 라고 물으십니다. 물론 모든 음식은 양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견과류들이 조금씩이 아니라 매일, 무심코 건강을 위해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장은 하루 이틀의 무리를 참고 넘길 수는 있어도 매일 쌓이는 부담 앞에서는 결국 지치게 됩니다.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를 겁니다. 그럼 신장이 약한 사람은 견과류를 아예 먹지 말아야 하나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려 합니다. 신장을 괴롭히는 견과류가 있다면 반대로 신장을 도와줄 수 있는 선택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제부터는 무엇을 피할지가 아니라 무엇을 제배로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입니다. 화면 속 전문가의 말 한마디, 자막으로 지나가는 짧은 문장 하나가 식탁 위의 선택을 바꾸곤 합니다. 이건 자연에서 온 음식입니다. 매일 드셔도 됩니다. 몸에 좋은 지방이 풍부합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의심하기보다는 안심부터 하게 됩니다. 저 역시 그 마음을 잘 압니다. 누구나 아프지 않고 오래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현실은 조금 다르게 펼쳐집니다. 신장 수치가 나빠져 찾아오신 분들 중 상당수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TV에서 몸에 좋다고 해서 매일 먹었어요. 문제는 그 매일이라는 말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자연식품이라는 이유만으로 많이 먹어도 괜찮다고 믿게 되는 순간부터 위험은 시작됩니다. 자연에서 왔다는 사실이 노년의 신장에게도 항상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드러난 습관이 바로 갈아서 먹는 방식입니다. 견과류를 통째로 씹어 먹는 대신 믹서기에 넣어 스무디로 만들어 마시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갈아서 먹으면 흡수 속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씹는 과정이 사라지면서 칼륨이나 인 같은 미네랄이 훨씬 빠르게 몸 안으로 들어옵니다. 젊은 사람의 신장은 이런 급격한 유입에도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신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갑자기 몰려드는 부담을 처리하지 못하고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겉으로는 속이 편한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신장 안에서는 과부하가 걸리는 셈입니다. 특히 아침마다 공복에 스무디를 드시는 경우라면 그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오해는 몸에 좋은 건 꾸준히 먹어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꾸준함은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 몸의 상태를 알고 조절할 수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신장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매일 같은 음식을 반복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검사 결과를 보면 특정 음식을 끊지 않고 꾸준히 먹어온 분들일수록 수치가 서서히 나빠지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변화가 느리다 보니 문제를 알아차리기도 어렵습니다. 검사 없이 먹는 습관 역시 큰 함정입니다. 혈압이나 혈당은 자주 체크하면서도 신장 수치는 몇 년에 한 번만 확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에 좋다고 믿고 먹은 음식이 어느새 신장을 지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아무 증상이 없어서 괜찮은 줄 알았어요 라는 말은 신장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자연식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 몸의 현재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남들이 좋다고 한 방식을 그대로 따라한다는 데 있습니다. 신장은 특히 개인차가 큰 장기입니다. 같은 나이, 같은 식습관이라도 결과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인식의 오류가 왜 생겼는지, 그리고 사람마다 반드시 구분해서 생각해야 할 신장의 상태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모두에게 같은 정답은 없습니다. 내 신장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진짜 건강관리의 출발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흔히 하는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신장은 정상이거나 아프다,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진료 현장에서 신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을 보며 신장의 상태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해 왔습니다. 이 세 가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같은 음식을 먹고도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비교적 건강한 신장입니다. 검사 수치가 안정적이고 여과 기능도 아직 충분히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분들은 음식 선택의 폭이 비교적 넓습니다. 견과류를 소량 섭취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고, 일시적인 무리는 신장이 스스로 회복해낼 여력도 있습니다. 다만 2단계에서도 방심은 금물입니다. 건강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 시기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가장 쉬운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미 약해진 신장입니다. 2단계가 가장 많은 분들이 속해 있으면서도 동시에 가장 놓치기 쉬운 구간입니다. 검사 수치가 경계선에 걸려 있거나 예전보다 서서히 나빠지고 있지만 특별한 증상은 없는 상태입니다. 일상생활에는 큰 불편이 없고,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문제는 2단계에서의 선택이 이후의 방향을 완전히 갈라놓는다는 점입니다. 같은 견과류 한 줌이라도 건강한 신장과는 전혀 다른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신장은 이미 예전만큼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작은 무리도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신부전 직전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신장은 거의 한계에 가까워져 있습니다. 여과 기능은 크게 떨어졌고 몸속 노폐물과 미네랄을 조절하는 능력도 현저히 약해집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통증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상태에서도 평소와 다름없이 식사를 하십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음식은 치료가 아니라 위협이 됩니다. 같은 음식, 같은 양이 신장을 결정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세 단계 사이에 뚜렷한 경계선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제까지 두 번째 단계였던 분이 어느 순간 세 번째 단계로 넘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두 번째 단계에서 적절한 관리와 선택을 하면 오랫동안 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입니다. 진료실에서 자주 이런 장면을 봅니다. 같은 음식을 먹고도 한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고 다른 한 사람은 수치가 빠르게 나빠집니다. 그 차이는 음식 자체가 아니라 신장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누구에게 좋다라는 말보다 지금의 나에게 맞는가를 먼저 생각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노년의 건강은 평균으로 관리할 수 없습니다. 각자의 몸은 각자의 속도로 늙고 각자의 방식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노년 건강의 핵심은 결국 맞춤입니다. 남들이 좋다고 한 방법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매 신장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알고 그에 맞춰 선택하는 것.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길입니다. 이 기준이 잡혀야만 무엇을 피해야 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도 분명해집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신장이 약해졌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신장의 부담을 줄이고 도와줄 수 있는 선택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노년의 신장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견과류들에 대해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이어지는 내용에서 분명히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앞선 이야기까지 들으시며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셨다면 이제부터는 숨을 고르셔도 좋겠습니다. 신장을 괴롭히는 선택이 있는 만큼 신장을 조용히 도와주는 선택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많이가 아니라 맞게 먹는 것이고 그 기준을 알면 식탁은 다시 든든한 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파트에서는 노년의 신장에게 비교적 부담이 적으면서도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견과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마카다미아입니다. 마카다미아는 흔히 고급 견과류로 알려져 있지만 신장의 관점에서 보면 그 가치가 조금 다르게 다가옵니다. 다른 견과류와 비교했을 때 칼륨과 인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 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미 약해진 신장은 미네랄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음식 속 칼륨과 인의 양이 곧바로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마카다미아는 신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선택이 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마카다미아에 들어있는 팔미톨레산이라는 지방 성분입니다. 이름은 다소 낯설지만 이 성분은 몸속에서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신장이 약해지는 과정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염증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염증이 쌓이면서 신장 조직은 점점 지치게 되죠. 마카다미아는 이런 불씨를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장 수치가 경계선에 있는 분들, 특히 당뇨를 함께 앓고 있는 분들에게 마카다미아를 비교적 안전한 견과류로 권해드리곤 합니다. 혈당 변동을 크게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양이 중요합니다. 마카다미아는 하루에 10알에서 많아도 15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필요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적은 양을 천천히 씹어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몸에 좋다는 이유로 한 줌씩 집어드시는 순간 그 장점은 금세 부담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견과류는 호두입니다. 호두는 모양부터가 뇌를 닮았다고 해서 예로부터 좋은 이미지가 많았지만 신장과의 관계에서도 주목할 만한 장점이 있습니다. 호두에는 ALA라고 불리는 식물성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장은 단순한 여과장기가 아니라 아주 미세한 혈관들이 촘촘히 얽혀있는 구조입니다. 이 혈관들이 건강해야 신장도 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ALA는 이 미세한 혈관들의 벽을 부드럽고 탄력 있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류가 원활해지면 사구체라고 불리는 신장의 핵심 여과 구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결과적으로 노폐물 배출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점 때문에 호두를 신장과 심장을 동시에 생각하는 견과류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신장과 심장은 혈관이라는 공통의 언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호두 역시 섭취량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6드량은 동정을 물리고 신장을 다는 건 한 대면 점동저검입니다. 호두난 먼늘부무 고디로 이정정엄입니다. 호두들을 믿아 여거든 역섭시랑검은 중요합니다. 호두에 있으면 덜은꼬 2번도 떼면 합의에 됩니다. 신장을 정정조롱 내리 중월정원입니다. 호두의 영영, 윤거드리비아는 부르몬데르 동검됩니다. 중본데르 중연, 부도들 보여드렸습니다. 호두가 럽저가 끝입니다. 단미가 서로 반조는 높음에 보행골이 덤매며 바랍니다. 신장과 심장은 이유로 여러부터 담정이러도 건강을 심합니다. 호두면 방심, 인겐바는 못해요 보유먹어드리고 줌다가는 부돈냅니다. 호두 보려저만 보형입니다. 그러고 저금정에 거둔 분들은 매부적의 배추로 섭취리도 종간도고 맨섭니다. 신장은 담심리 여대에 이런 염려질이들이 있습니다. 호둥인 심장부는 이런 진정을 빚고입니다. 그러고 예서트량은 보르몬데르 동엔덤입니다. 하루에 6드량은 오리배출입니다. 저는 이런 동동정의 영예를 써 전분조론입니다. 새 역시 섭취량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6개에서 7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을 먹는다고 효과가 더 커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칼로리 부담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아침이나 점심 식사 후에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것이 좋고 늦은 밤보다는 낮 시간대에 드시는 편이 신장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지가카다미아와 호두의 공통점은 신장을 자극하는 음식이 아니라 돕는 방향의 음식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신장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신장이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알고 그에 맞는 양과 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견과류 중에서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신장을 도와주는 선택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씹어먹는 견과류가 아니라 장을 통해 신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 신장을 위한 식탁이 어떻게 더 넓어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카다미아와 호두가 신장의 직접적인 부담을 줄이면서 돕는 선택이라면 이제 소개해드릴 아마씨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신장을 도와주는 존재입니다. 저는 아마씨를 설명할 때 종종 신장을 대신해 조용히 일해주는 조력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마씨는 신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신장이 해야 할 일을 일부 나누어 맡아주기 때문입니다. 신장이 약해질수록 가장 힘들어하는 작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몸속 노폐물을 걸러내는 일입니다. 원래는 신장이 혈액을 정화하며 대부분의 노폐물을 처리하지만 기능이 떨어지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신장에 남게 됩니다. 이때 장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씨는 바로 이 지점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아마씨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식이섬유는 장 안에서 물을 만나면 부드러운 젤처럼 변합니다. 그리고 그 젤이 몸속 노폐물과 불필요한 물질들을 붙잡아 대변과 함께 밖으로 끌고 나옵니다. 다시 말해
신장이 혼자서 하던 청소 일을 장이 함께 나누어 하는 셈입니다. 신장의 부담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진료실에서 신장 수치가 불안한 분들께 아마씨 이야기를 드리면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씨앗 하나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역할입니다. 아마씨는 신장을 직접 자극하지 않으면서 몸 전체의 배출 경로를 넓혀주는 선택입니다. 특히 신장이 이미 예전 같지 않은 분들, 조금만 무리를 해도 수치가 흔들리는 분들에게 아마씨는 비교적 안전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마씨를 드실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아마씨는 물과 함께 할 때에만 제 역할을 합니다. 물 없이 아마씨만 섭취하면 장 안에서 제대로 부풀지 못하고 오히려 더부룩함이나 변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마씨 한 큰술에는 반드시 충분한 물 한 컵 이상을 함께 드셔야 한다고요. 이 비율이 지켜져야 장 안에서 부드럽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섭취량 역시 중요합니다. 아마씨는 하루 한 큰술이면 충분합니다. 더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배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과용하면 배에 가스가 차거나 불편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 장이 예민한 분들은 처음에는 반 큰술 정도로 시작해 몸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을 돕는 음식은 몸을 놀라게 하지 않는 선에서 천천히 적응시켜야 합니다. 아마씨의 장점은 눈에 띄는 자극이 없다는 점입니다. 먹고 나서 바로 특별한 느낌이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몇 주가 지나면서 배변이 한결 편안해지고 몸이 덜 붓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장의 부담이 조금씩 덜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장은 소리를 내지 않지만 이렇게 간접적인 변화를 통해 조용히 반응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저는 아마씨를 대신 일해주는 조력자라고 부릅니다. 신장을 대신해 독소를 끌어내고 몸의 흐름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력자는 어디까지나 조력자입니다. 주인공은 여전히 신장이고 무리한 기대를 걸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양, 충분한 물, 그리고 꾸준함. 이 세 가지가 함께할 때 아마씨는 가장 빛을 발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들으시며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견과류와 씨앗을 이렇게 잘 골라 먹으면 되는 걸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또 하나의 식품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생각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신장을 위해 좋다고 믿어왔지만 사실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봐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 선택의 기준을 한층 더 분명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며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안 들고 저것도 조심해야 하고 그러면 도대체 뭘 먹어야 하나요?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한 가지 오해부터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바로 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료실에서 신장 이야기를 하면 유독 밤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선생님, 밤도 신장에 안 좋다면서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밤은 달콤하고 포만감이 있어서 예로부터 간식으로 많이 먹어왔고 그래서인지 신장에 부담이 될 것 같다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듯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조금 차분하게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결석과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아몬드 이야기에서 옥살산이라는 성분을 언급했죠. 밤은 이 옥살산 함량이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신장 결석을 쉽게 만드는 음식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결석병력이 있는 분들 중에서도 밤을 소량 섭취한다고 해서 수치가 바로 악화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밤은 흔히 오해받는 음식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밤이 누구에게나 마음 놓고 먹어도 되는 음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밤의 성격은 견과류라기보다는 전분이 풍부한 식품에 가깝습니다. 달콤한 맛의 근원도 바로 이 전분, 즉 탄수화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가 필요한 분들은 담요를 함께 앓고 계신 분들입니다. 밤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오를 수 있고 혈당 조절이 흔들리면 결국 신장에도 부담이 돌아가게 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밤 자체가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문제는 얼마나, 언제, 어떤 상태에서 먹느냐입니다. 당뇨가 없는 분이라면 소량의 밤은 신장에 큰 위협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가 있거나 혈당 조절이 불안정한 분들은 밤을 간식처럼 반복해서 드시는 것은 피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저녁 늦은 시간에 밤을 드시는 습관은 혈당과 신장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노년의 신장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끊는 것이 아니라 고르는 것입니다. 모든 음식을 흑백으로 나누어 완전히 금지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좋다고 믿는 방식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양이 다르면 결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같은 밤이라도 한두 알과 한 봉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또 같은 양이라도 아침에 먹는 것과 밤늦게 먹는 것은 몸의 반응이 다릅니다. 신장은 특히 시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장기입니다. 낮 동안에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지만 밤이 되면 회복과 정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때 부담을 주는 음식이 들어오면 그 피로는 다음 날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무엇을 먹을 것인가 보다 언제, 얼마나 먹을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요. 이 기준이 잡히면 음식은 더 이상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선택지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음식보다 덜 경계하지만 사실은 신장에 훨씬 더 큰 부담을 주는 숨은 적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식탁 위의 선택보다 더 조심해야 할 한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음식 이야기를 길게 해왔지만 사실 신장을 가장 빠르게 지치게 만드는 것은 식탁 위의 선택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견과류 하나, 간식 하나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시면서도 정작 더 위험할 수 있는 존재에는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바로 진통제와 소염제입니다. 저는 이 약들을 숨은 적이라고 부릅니다. 눈에 띄지 않고 효과는 빠르며 그래서 더 쉽게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뻐근할 때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진통제를 한 알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루 이틀인데 문제없겠지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실제로 통증은 금세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더 안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장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진통제와 소염제 중 상당수는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줄이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통증과 염증을 가라앉히는 과정에서 신장 안의 미세한 혈관을 일시적으로 수축시키기 때문입니다. 젊고 건강한 신장은 이 변화를 잠시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신장, 이미 여유가 줄어든 신장에서는 이 잠깐이 큰 부담이 됩니다. 혈류가 줄어들면 신장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고 노폐물은 몸 안에 남게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종종 마주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평소 검사 수치가 비교적 안정적이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크레아티닌 수치가 눈에 띄게 올라와 있습니다.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며칠 사이에 무릎 통증 때문에 진통제를 반복해서 드신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은 음식도 조심했고 물도 잘 마셨다고 말씀하시지만 약 한 가지가 그 균형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럴 때 저는 환자분들께 조심스럽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며칠 동안 통증은 어땠습니까? 대부분 이렇게 답하십니다. 약 먹고 나니까 1시간쯤은 괜찮았어요. 그럼 저는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1시간의 편안함이 신장에는 몇 달 혹은 몇 년의 부담으로 남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바로 이것입니다. 통증 시간과 투석 수년 중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말입니다.
물론 통증을 무조건 참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통증은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때로는 반드시 조절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리고 누구의 판단으로 약을 쓰느냐입니다. 신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같은 약이라도 위험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통제나 소염제를 사용해야 할 상황이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신장 상태, 복용 중인 다른 약, 복용 기간과 용량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장기간 반복해서 약을 드시는 분들, 관절 통증이나 허리 통증 때문에 습관처럼 약을 찾으시는 분들은 한 번쯤 멈춰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통증을 줄이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물리치료나 생활습관 조절로 대체할 수는 없는지,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잡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길게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신장은 한번 크게 손상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음식은 고쳐 먹을 수 있고 습관은 바꿀 수 있지만 약으로 인한 손상은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기페디아 이제 거의 마지막에 다다랐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잘 따라오셨다면 신장을 지키는 데 필요한 기준이 어느 정도 정리되셨을 겁니다. 다음에서는 오늘의 핵심을 다시 한번 차분히 정리하고 앞으로의 선택을 어떻게 이어가면 좋을지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즈음에는 여러분의 식탁과 약통을 바라보는 시선이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장 건강은 거창한 치료보다 매일 반복되는 선택에서 갈린다는 점을 오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셔야 할 원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첫째, 신장을 힘들게 하는 견과류는 과감히 멈추는 것입니다.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캐슈넛이나 아몬드, 염분이 많은 견과류를 계속 드시는 습관은 이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둘째, 신장을 보호하는 방향의 선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마카다미아와 호두, 그리고 아마시처럼 부담을 덜어주는 음식으로 식탁을 조정해 보십시오. 셋째, 검사 기준을 한 단계 올리는 것입니다. 크레아티닌 수치 하나만 보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시스타틴 C까지 확인해 매 신장의 실제 상태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득 처음에 말씀드렸던 72살 환자분이 떠오릅니다. 6달 전만 해도 붓기와 피로로 걱정이 많으셨던 분입니다. 식습관을 바꾸고 불필요한 약을 정리하고 신장을 자극하는 선택을 하나씩 줄이셨습니다. 그 결과 검사 수치는 안정되었고 무엇보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아침에 몸이 훨씬 가볍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게는 큰 보람이었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장은 생명의 마지막 필터입니다. 이 필터가 조용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노년 건강의 핵심입니다. 오늘의 식탁이 내일의 노년을 만듭니다. 특별한 약이나 비싼 보조제가 아니라 지금 눈앞에 있는 음식과 습관이 그 방향을 결정합니다. 영상을 다 보신 지금 잠시 주방을 한 번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찬장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매일 손이 가는 음식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이나 가까운 분들과 함께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신장 건강은 혼자보다 함께 지킬 때 더 오래갑니다. 어렵지 않고 실천 가능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림을 통해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자신의 몸을 아끼는 선택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매일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